네, 산업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를 뭔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매크로하게 어떤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마이크로한,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스몰캡 부분 오늘 선정해 봤습니다. 2003올 상반기 한경 베스트 증권사이자 스몰캡 부분 1위에 선정된 팀이죠. 하나증권 미래산업팀의 김두현 팀장 모시고 스몰캡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스몰캡 탐방하시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좀 바쁩니까? 아니면 좀 한가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뭐 연내에 계속 바쁘긴 한데요. 최근 들어서는 사실 더 좀 바쁜 게 맞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상반기 때 이제 주가들이 되게 좋았고 이제 최근에 좀 낙폭이 크다 보니까 근데 기업 자체는 사실은 변한 게 딱히 없는데 이제 주가만 빠진 그렇죠.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계속 좀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중 중에서 사실 지금이 좀 제일 바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뭐 지금 국내외 증시 뭐 금리 급등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뭔가 위로 딱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 이럴 때 스몰캡 관점에서는 지금 현 장세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보통 저희 팀에서 분석하는 거는 뭐 탑다운보다는 굉장히 바텀인데요. 그러니까 대외 변수 같은 경우를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실 되게 힘들고 이제 특히 스몰캡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굉장히 좀 취약한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팀에서 사실 이 추이들을 보면 과거 자이언스텝이 계속 됐을 때 실질적으로 성장주들이 꺾여져야 됐을 때 오히려 더 많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다음에 작년 말부터는 로봇, 올해 상반기에는 AI,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뭐 자율주행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관련된 기업들을 탐방을 가보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자체는 의외로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자금 자체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더 좀 저희는 스마트머니 형식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성장주들이 의외로 내년이나 내후년도 더 전망이 또 좀 밝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쪽으로 더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게 목이 빠질 때 이렇게 숨은 보석들이 드러나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게 김대현 팀장이 꼽은 스몰캡 탑3 어떤 겁니까? 사실 좀 뭐 재밌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제 탑3 종목의 좀 공통적인 거는 좀 팩트 위주라는 거고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제 수주가 어느 정도 좀 쌓여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장이 안 좋을 때 아무래도 좀 시장 분위기가 좀 이렇게 침체됐을 때는 좀 믿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면 숫자 아니면 수주라고 하는 사실 그런 이제 숫자적인 팩트고요. 그래서 이제 세 종목이 이제 딥노이드라고 하는 이제 AI 기업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원익 PN이라고 하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그다음에 파이nem텍으로 이제 폴더블 및 2차 전지 뭐 부품을 하는 기업 이렇게 세 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탑픽으로 꼽아주신 딥노이드 의료 AI 관련주인데요. 의료 AI 한동안 좀 상당히 각광받다가 좀 최근에 상당히 좀 조정도 심한 것 같아요. 여기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AI 기업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상승폭이 굉장히 상반기에 컸던 이유가 제일 큰 거는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었고 이 정부 정책 기대감이 이제 기업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AI 기업들의 이제 턴어라운드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좋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의료 AI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진료를 볼 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MRI라든지 뭐 CT, MRA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영상 진단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정확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을 좀 더 서포트해주는 그런 이제 의료 현장에서의 사실 의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혁신 의료기기라든지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하면서 비급여로 사실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늘 보면 그 주가 자체가 가장 상승폭이 컸던 딱 그 시점이 B2B나 B2G인 종목이 B2C로 넘어가는 그 구간이 사실 주가 상승폭이 제일 큰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비급여 항목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B2C 쪽 매출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뭐 이런 의료 AI들은 상반기 주가는 기대감이었고 좀 이제부터가 좀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화되는 네, 맞습니다. 단계로 가고 있다 이거죠. 네. 사실 작년 연말에 AI 하면 우리가 챗GPT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생성형 AI로 인해서 뭐 의료 AI도 덩달아 이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데 이 둘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사실 이제 챗GPT랑의 이제 직접적인 연관보다는요. 챗GPT도 결국에 이제 생성형 AI의 베이스고 의료 AI에서 하는 그런 영상
영상 진단 분석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생성형 AI 딥러닝 베이스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공부해야지 더 맞습니다. 정확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 LLM 베이스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있는 그런 기술 고도화나 그런 백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연유 때문에 좀 더 의료라든지 산업 쪽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딥노이드 의료 AI 매출이 올 연말부터 본격화될 거로 네, 보셨어요. 어떤 배경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그 보험심사평가원 같은 데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급여 항목을 받은 회사들 리스트들이 쭉 예.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받았는지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실적을 기준으로 그리고 대형 병원에 영업하는 그 일정들을 보면 지금 거의 9월, 10월 달부터는 뭐 딥노이드뿐만이 아니라요. JLK나 뭐 뷰노 다 마찬가지로 코어라인 소프트까지 다 하반기에는 이제 병원향으로 매출들이 사실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뭐 AI 의료 솔루션 기업인 딥노이드가 네. 이제 또 산업용 AI로 영역을 확장했다고 들었어요. 네.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네. 첨단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머신 비전 AI 솔루션 네. 딥팩토리라는 걸 뭐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네. 이로 인한 영향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팩트, 이 수주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AI 솔루션 기업인 이제 딥노이드 자체가 올해 7월달에 이제 대통령 경호처향으로 그 엑스레이 그 고도화 관련된 영상 수주를 받았고 최근에 나온 수주가 이제 70여억이 이게 이제 2차 전지 향후로 받은 수주로 기술력은 확실히 인정받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AI 이런 솔루션 기업들 중에 이제 수주 잔고 200억을 가져가는 좀 탄탄한 이런 팩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다른 AI 업체들 대비해서는 분명히 좀 차별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이런 대규모 수주를 받으면 아무래도 당연히 이게 레퍼런스가 확보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수주를 바탕으로 향후에 더 추가적인 수주를 이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주가는 아무래도 뭐 최근에 시장 분위기라든지 이런 연유들 때문에 좀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기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아주 설명이 되는군요. 네. 예. 자, 두 번째로 원익 P&A 살펴볼까요? 네. 2차 전지 조립 활성화 공정 장비 전문 업체인데 네. 제품 라인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익페이니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그 기업들 인수를 통해서 좀 외형 확장을 이뤄냈고요. 본래 이제 그 본업인 그 조립 활성화 공정 내에서 좀 더 이제 장비들이 더 추가적으로 확대가 된 거죠. 근데 이 장비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M&A로 인한 좀 장비 포지셔닝을 굉장히 확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 수주를 받으려면 결국엔 가격이 적절해야 되고 그 적절한 수주 입찰 가격이 적절해야 되고 그 수주 적절한 입찰 가격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원익 페인 자체가 나타낼 수 있는 이제 이익률이라는 예.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를 일원화로 갖게 되면 사실 당연히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고 다른 경쟁사 업체들 대비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원익 P&E의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수주 그 최근에 이제 수준 상황들을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요인이 저희는 그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국내 고객사 지속적인 네. 수주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뭐 추가로 설명해 주실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원익 P&E가 이제 최근에 인수를 하면서 활성화 공정 내에 외에 이제 사이클러 장비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려서 그냥 배터리 자체를 이제 좀 더 뭐 효율화되게 이제 측정을 하는 뭐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러 장비 자체가 이제 노스볼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프랑스라든지 이제 유럽 고객사 향후로 이미 납품을 했던 또 역시 중요한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2차 전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증설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배터리 셀 메이커들 자체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으로 나오는 장비 수주에 따른 기대감을 뭐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뭐 팀에서 일단 예상을 하는 이제 뭐 수주는 현재 뭐 7천억 가까이도 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3천억 대비로 한다면 사실 굉장히 좀 저평가된 국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앞서 그 딥노이드의 뭐 대통령실 경호처로 네. 납품한다든지, 그다음에 원익 P&A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유럽 업체 이렇게 네. 한다 그러면 이 자체가 신뢰가 돼가지고 네, 더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인엠텍, 이거 파인테크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파인테크닉스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가장 성장성 높은 사업부가 좀 분할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저희는 이제 파인엠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 어떤 부분이 네.
그래서 파인테크닉스가 이제 과거에 원래 했던 업이 이제 기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금형 가공, 뭐 CNC 뭐 이런 예. 것들을 했었는데 지금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폴더블 폰에서 쓰고 있는 그 힌지라고 예. 하는 부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일단 2차 전지 쪽 부품까지 지금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파인엠텍 역시도 충분히 뭐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주 성장성 높은 분야만 딱 떼가지고 네. 분할 상장한 네. 거예요. 뭐 기존 제품뿐 아니라 신규 제품을 통한 성장이 네. 기대된다고요. 그 내장인지라고 하는 그 폴더블 내에서 들어가는 거는 원래 이제 파인 엠텍이 했었는데 이제 외장인지라고 해서 그냥 저희 폴더블 접었을 때 이제 바깥쪽에 있는 힌지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이제 경쟁사가 하는 물량들을 이제 내년도부터는 조금 파인 엠텍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내장인지 외에 플러스 알파로 외장인지까지 이제 매출이 붙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부품 내에서도 삼성 SDI 향으로 뭐 10년간 장기 공급으로 저희는 뭐 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역시 이제 또 파인엠텍에서는 좀 더 실적 좀 가시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오늘 딥노이드, 원익 PN이, 파인엠텍 세 종목 아무튼 눈여겨 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 앞으로의 스몰캡 전망이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좀 뭐 우스갯소리로 그 하루아침을 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장기적인 전망보다 어떻게 보면은 일단 올해 마무리를 좀 네. 투자자분들도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보면은 사실 지수에 대한 바닥이나 뭐 상단을 사실 예측하는 거는 저희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는 사실 힘들다라고 보고 예. 이제 저 역시도 예전에 뭐 시황 같은 거 했을 때 하지만 뭐 한 번도 맞춰본 적은 없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이 10월, 11월 달이 상당히 좀 힘든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연말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관련된 그렇죠. 그런 예. 수급적인 이슈도 있고요. 해마다 반복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반기 주가가 좋고 최근처럼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대주주 물량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게 좀 뭐 보내시고 계시지만 11월이나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기술적 반등이 될지 아니면은 뭐 이게 코스닥 지수를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될지 저희는 뭔가 변곡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 변곡에서 있는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일단은 아무래도 성장주를 봐야 된다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지수들이나 종목들 보면 성장주라고 그 가치주라고 안 빠지지 않았고요. 숫자가 나온다라고 덜 빠지고 사실 그런 장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장이 돌 때는 왔던 종목들이 사실 더 가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끌었던 사실 종목들을 보면 성장주고 이 성장주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레퍼런스를 쌓으면서 수주들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뭐 싼 가격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국면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거친 네. 그런 나무들이 또 봄에 되면 더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증권 김두현 미래산업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